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꾸려지면서 착한 분양가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로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음 달 18일부터 출시됩니다. 엄습해오는 보유세 부담에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차량 제작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을 하면서 쉽게 돈을 버는 방법 중 하나가 분양가를 높게 매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투기 수요가 만연했던 부동산 호황기에나 통할 법한 얘기였습니다. 정부의 꾸준한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로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기 때문입니다. 집이 꼭 필요한 사람만 청약에 나서다 보니 청약 불패를 자랑했던 서울에서도 2년 만에 미분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를 고수하기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착한 분양가가 나올까요?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 5,900여 세대인 이 단지는 오는 2022년 재건축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인 12,000여 세대로 탈바꿈됩니다. 이 단지는 오는 9월쯤 조합원 물량과 임대주택 등을 제외하고 약 5,000세대가 일반 분양될 예정입니다. 부동산인포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급되는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은 12,313가구, 작년 재건축 일반 분양과 비교하면 3배가량 많은 물량입니다. 물량은 많아졌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달 이편한 세상 광진 1순위 청약에선 전용 115제곱미터의 경우 249가구 모집에 145명이 청약하는 데 그쳐 미달됐고 결국 2순위까지 갔지만 115D형은 미달된 채 청약 마감했습니다. 분양가는 11억에서 12억 원 수준.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34평 평균 분양가는 8억 3천만 원가량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올랐습니다. 고분양가 탓에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건설사들은 고분양가 전략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 다만 서울의 경우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는 특성을 감안하면 고분양가를 원하는 조합과의 충돌도 예상됩니다. 최근 9억 이상 단지들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면서 이제 분양성을 좀 우려하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좀 공격적으로 책정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자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정비사업 특성상 이제 조합 같은 경우는 그 분양가를 높게 받고자 하기 때문에 건설사와 조합 간의 그런 이해관계 충돌이 좀 앞으로 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로 제한하는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을 다음 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출은 매월 갚는 원리금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한 기능만 추가 탑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월 상한의 고정형 상품은 10년 동안 대출금리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로 제한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어난 만큼 원금 상환액을 줄여 대출자가 매달 내는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환하지 않고 남은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하면 됩니다. 금리 상한형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됩니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금리 상승폭을 연간 1%포인트,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해 줍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은 엄습해오는 보유세 부담에 아파트 증여 건수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먼저 리포트 보시고 부동산팀 유민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500여 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약 400건 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기 전 서둘러 증여를 택했던 작년 3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최근 3개월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여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는 상황.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22%에 달했는데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매매는 절벽 현상을 보이지만 증여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서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작년 10월 약 11,000건을 기록한 뒤 최근 3개월간 가파르게 감소하는 중입니다. 지난달에는 1,800여 건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에 오는 4월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다주택자의 증여 러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파느니 물려주겠다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동산팀 유민호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서울에서 전체적으로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역별로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이용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2%를 기록했는데요. 지역별로 따져보면 증여가 전체 거래의 절반이 넘는 자치구도 나왔습니다. 강남이나 서초 같은 전통적인 강남권보단 장기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 영등포와 용산, 마포구 등에서 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영등포는 전체 아파트 거래 320여 건 중 증여가 200건 가까이 돼 증여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었습니다. 현재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등 대규모 개발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언젠간 실현될 것이란 기대감에 이쪽 아파트를 남에게 팔기보다는 가족에게 물려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서울에서 증여가 늘었다는 건 이렇게 통계로 명확히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아파트를 팔지 않고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네, 역시 핵심은 세금 부담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선 통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졌던 시기가 3월이었는데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를 더 물리는 제도가 4월에 시행됐는데 다주택자들이 그 전에 미리 증여를 해버린 겁니다. 최근 다시 증여가 활발해지는 까닭은 정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연이어 발표했는데 그 상승률이 아주 높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오늘 4월 말 공개가 되는데요. 정부 의지가 이렇게 확고한 만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부담도 무거워진다는 건데 다주택자가 증여를 해 1주택자가 된 후에 그리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이런 추세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5월 1일 이전에 증여를 마무리해야 작년 공시가격으로 그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유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물려주면서 집을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집을 파는 것보다 물려주는 게 세금을 얼마나 더 아낄 수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사례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3억에 매입한 현재 15억이 된 2주택 보유자를 사례로 예를 들어보면요. 양도차익이 12억 원에 달한 이 아파트를 남에게 팔려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모두 6억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를 그대로 자식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약 4억 3천만 원을 납부하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2억 원가량의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 세무법인에서도 최근 들어 증여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의 상담 목소리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작년도에 이제 그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다주택자한테는 여러 가지로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통해서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는 고객들도 상담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거래 절벽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는 4월 말 아파트 공시가격 공개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차량 제작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오늘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타2 엔진과 에어백 등의 제작 결함을 현대기아차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 의뢰가 이뤄진 사건 모두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엔진 제작 결함 등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서도 당국의 조사가 있기까지 이를 은폐하며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처를 미뤘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 8천 대의 강제 리콜을 명령하며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350만 중소기업인들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후보자들의 투표 전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현장의 열기가 무척이나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고현정 기자가 주요 키워드별로 5 후보들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제26대 중소기업 중앙회장을 뽑기 위한 마지막 토론회가 서울경제TV 이규진 보도본부장 사회로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진행됐습니다. 5명의 후보자는 자금 조달 문제, 남북경협, 노동환경 변화 등 350만 중소기업인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자신만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존 금융권과는 차별화되는 중소기업인을 위한 은행을 만드는 데 집중한 후보부터 제가 회장이 되면 IBK 관계자와 함께 협의해서 사실 300억이 아니라 한 3천억 정도 규모의 인터넷 뱅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라고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수신이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우리 중소기업인데 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행을 설립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담보 위주가 아닌 신용이나 기술력 중심으로 통합금융을 지원하는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의견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표준 원가를 적립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기업을 만나서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표준 원가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대기업한테 원가를 제공해서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등 달라진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5 후보 모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동결 등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오는 27일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제2, 제3의 개성공단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 후보부터 개성공단 같이 우수하고 값싼 북한 인력을 활용해 크고 작은 공단을 여러 개 만드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의 남북경협 참여 리스크를 줄이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다양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리스크가 생기고 만약에 중단이 되면 국가에서 어떤 보상을 해줄 건지 그 보상 근거 마련하는 법적 구속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후보자들의 토론을 직접 보고 듣기 위해 현장을 찾은 3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로 현장 열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려 있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반대 투쟁을 해 법 개혁을 막을 수 있다면 한국노총도 그 길을 갈 것이라며 하지만 역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계약이자 야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노총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의 비판을 반박한 겁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의 스파이 노릇을 하기 위해 통신 장비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설치할 우려가 있다며 5G 사업에 화웨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변국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화웨이를 몰아내겠다는 계획인데 영국과 뉴질랜드, 독일 등 미국의 우방국들이 속속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반화웨이 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의 스파이 노릇을 한다며 퇴출을 위한 움직임을 주도해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5아이즈 회원국의 동참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영국, 뉴질랜드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화웨이 관련 보안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 퇴출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화웨이 등 특정 기업에 대해 보이콧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배제 공조에 균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독일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주요 회원국인 독일은 미국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 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존 그루네발더 독일 연방내무부 대변인은 특정 5G 제조업체를 직접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의 장비를 쓰더라도 보안을 보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에도 당사자인 화웨이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최고 경영자는 미국이 우리를 무너뜨릴 방법은 없다며 우리가 더 발전한 이상 세계가 화웨이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몰아내기 위해 주변국의 동참을 촉구했지만 화웨이 퇴출 공조가 흔들리고 있어 미국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는 지난 3개월간 벌인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 조사 결과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182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부당 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 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 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과 경북대병원 등 31곳이고 징계 요구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 112곳입니다. 요양별로는 신규 채용 관련 채용 비리가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이었습니다.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채용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이 발견됐습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전자증권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래 사장은 오늘 열린 2019년 한국예탁결제원 사업계획 발표 간담회를 통해 오는 9월 전자증권 시대가 성공적으로 개막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증권 제도는 증권 발행부터 유통 소멸까지 증권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제도로 실물증권 발행과 위변조, 도난, 분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국회 논의를 통해 지난 2016년 3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전자증권법이 통과됐고 오는 9월 16일 정식 시행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등의 적용과 주주총회 활성화 지원 방안, 하반기 시행 예정인 아시아펀드 패스포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올해 예탁결제원의 중점 과제가 소개됐습니다. 저희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쿠쿠전자가 초고온 하이브리드 인덕션 레인지 신제품 2종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세라믹 글라스가 세계 최초로 활용돼 블랙과 그레이톤 디자인을 벗어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쿠쿠전자 측은 전기 레인지에 세라믹 글라스를 쓰게 된 만큼 앞으로 핑크 골드나 실버 골드 등 다양한 색상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제품에는 초고온에서의 가열 온도 편차를 최소화해 음식을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이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생기는 화재를 막는 양이 안전 모드도 개발했습니다. 쿠쿠전자는 또 올해 15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 전기레인지 업계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이제 추위는 한풀 꺾였지만 미세먼지가 걱정거리입니다. 대기순환이 정체하면서 내일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로 오늘에 이어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실내에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나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평년보다 2도가량 높은 8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연무와 방무가 끼어 있습니다. 한편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는 쌀쌀하다가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 8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 9도, 강릉 1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크게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 9도, 부산과 광주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으로는 구름만 조금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기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에는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